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다들 보셨나요? 드라마가 공개된 지 5일 만에 넷플릭스 국내 1위, 세계 7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드라마로 인해 소년법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겁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일컬어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빨간 줄은 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 개정되어 왔지만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촉법 소년들은 교화보다는 어쩌면 더욱 교활해지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2일 무려 20여 차례나 절도를 저지르고 총 7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절도하여 2차례 경찰에 붙잡힌 A군. A군은 만 13세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매번 그냥 풀려났고 심지어 경찰에게 자신이 촉법 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들이 촉법 소년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왜요?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그러니까 때려봐요. 막말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인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들이 촉법 소년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태연하게 이런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 범죄 건수와 그중 촉법 소년 사건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체 33,738건 중 촉법 소년 사건은 7,030건으로 약 21%, 2020년 전체 38,590건 중 촉법 소년 사건은 1,584건으로 약 27%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전체 35,437건 중 촉법 소년 사건은 12,501건으로 무려 35%나 차지했습니다. 2022년 올해 1월에는 벌써 전체 3,063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촉법소년 사건은 1,246건으로 약 40%나 된다고 합니다. 소년범죄 사건 접수 숫자는 매년 비슷한 수치이지만 촉법소년 사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흥행한 이유도 영악한 소년범들을 법으로 심판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매년 촉법 소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청원이 국민청원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갈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걸까요? 촉법 소년 문제의 완화를 위해 적용 연령을 14세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소년범 교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자율 교화에 모든 걸 의존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법을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